안녕하세요. 경기기계공학고등학교 교사 성원경입니다. 오늘은 전자기기 기능사 이론 강의 위치 표시기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표시기 회로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우리가 4개의 회로를 분석을 해봤었죠. 4개의 회로는 전부 다 이제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치 표시기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순환식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하는 게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MV부터 여기 멀티 바이브레이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멀티 바이브레이터가 여기 발진 회로가 있고 멀티 바이브레이터 2개가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발진 회로를 구성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분주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가 그래서 클럭 펄스를 주면은 분주 회로가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2개의 JK 플립플롭이 있고 여기에 낸드 게이트로 지금 결과값이 묶여 있죠. 그래서 가고 있고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스위치가 있는 회로가 있네요. 스위치가 있고 요거 혹시 뭔지 아나요? 그렇죠. 렛치 회로죠. 낸드로 구성된 렛치 회로가 있는데 스위치 2개와 렛치 2개가 어떤 스위치를 제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시 낸드로 묶여서 다시 여기 멀티 바이브레이터로 가고 네 번째는 이제 멀티 바이브레이터 아까 했으니까 또 이쪽으로 가면은 멀티 바이브레이터 한 번 더 돌려주고 여기서 이제 그때 배웠던 달링턴 회로 전류 증폭을 한다고 했죠. 달링턴 회로부터 증폭이 돼서 소리가 나는 형태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듯이 위치 표시기 동작 설명을 보면은 여기 스위치가 2개가 있죠. 여기 스위치가 하나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1번을 누르면은 여기서 삐 소리가 3번이 납니다. 삐, 삐, 삐. 그 다음에 스위치 2번을 누르면은 삐 소리가 2번이 납니다. 삐, 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위치 표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스위치 위치를 표시해 준다는 거죠. 여기 누르면 3번, 여기 누르면 2번. 이런 식으로 스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비품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 표시기 회로입니다. 궁금하죠? 이 정도 되면 회로가 스위치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여기는 왜 3번이 나고 소리가? 여기는 소리가 왜 2번이 날까? 그래서 그것들의 원리를 오늘 배워보는데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첫 번째 발진 회로입니다. 발진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안정 MV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발진 회로는 항상 여태까지 5개의 회로를 다루면서 항상 발진 회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요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를 이번에 썼는데 지금 여기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여기가 비안정 바이브레이터의 인풋 단자, 입력 단자예요. 그래서 이 입력 단자 1번에다가 입력 신호를 받는데 2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 봅시다. 1이 있을 때랑 0이 있을 때. 그래서 하이를 입력했을 때는 MV, 멀티 바이브레이터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로우를 줬을 때는 멀티 바이브레이터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동작을 하면 여기 출력이 나오죠. 여기 출력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출력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여기 출력이 지금 보면은 출력이 양갈래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바이브레이터 출력이 여기는 멀티 바이브레이터 2로 MV2로 주고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그렇죠. 클럭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분석해 보면은 멀티 바이브레이터가 동작했을 때는 이 계산을 하면은 여기 밑에 또 계산값 보면 알겠지만 여기 RC 값에다가 여기 1kΩ과 470 마이크로페럿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1.5Hz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2번 같은 경우는 얘한테 멀티 바이브레이터 2에게 1.5Hz 출력 주파수를 주고 그 다음에 얘는 1.5 주파수에 맞게 클럭 펄스 분주 회로를 가동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진동 없는 로우 신호, 동작을 안 하니까 로우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0을 준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0을 준다는 것은 여기서도 지금 또 갈라지고 있죠. 어디다 0을 줘요? 여기 클리어 핀에다가 0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JK 플립플롭이 동작하고 있더라도 멈춰 하고 JK 플립플롭이 클리어, 비동기식이죠. 여기는 비동기식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즉시 JK 플립플롭이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 발진 회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1번 단자가 굉장히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1을 주면은 전체적으로 회로가 심장 박동
돌아가는 거죠. 얘도 동작하고 얘도 동작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0을 주면은 얘도 클리어로 바로 즉시 멈춰버리고 MV2도 더 이상 발진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주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클럭에서 클럭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회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점 여기 펜이 있네요. 지워볼게요. 옷깃을 인식을 해서 잠깐 지웠고요. 다시 가봅시다. JK 플립플롭이 현재 여기서 1.5의 클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주 신호가 두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Q1으로 나오고 여기 Q2로 지금 분주를 시켜주는 거죠. 분주라는 건 뭐예요? 주파수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두 배씩 JK 플립플롭은 무조건 두 배씩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타노스처럼 반띵을 주파수를 반띵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이기 때문에 0.75Hz가 나오겠고 0.37Hz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Q1과 Q2는 지금 현재 어떻게 물려 있어요? 여기 랜드 게이트로 이렇게 물려 있죠. 랜드 게이트. Q1과 Q2가 여기는 Q2 이렇게 묶어지고 Q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 어디 연결돼 있어? Q1 바랑 연결이 돼 있네요. 이렇게 QA와 QB가 랜드로 현재 묶여 있는 형태인데 이 형태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부울대수식이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 무시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래도 해볼까요? 엔드로 묶이면 어떤 AB가 엔드로 묶이면 어떻게 돼요? AB가 이렇게 엔드로 묶이면은 여기 출력은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A 곱 B가 되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랜드 게이트 앞에 낫이 붙었죠, 낫이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드모르간의 법칙에 따라서 A바 플러스 B바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Q1과 Q2가 묶여서 이렇게 되고 QB 같은 경우는 Q1 바에다가 바의 바가 돼서 다시 Q1으로 돌아와서 QA 출력과 QB 출력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위 상황에 대한 것들은 이제 타이밍도로 나타내 볼게요. 요 회로의 핵심은 사실 타이밍도입니다. 사실 이 타이밍도를 보지 않고서는 이 회로는 절대로 눈으로만 이 회로를 봐서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타이밍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클럭 펄스가 1.5Hz 진동수로 이렇게 심장 박동이 뛰고 있죠. 두근 심장 박동이 뜨고 있는데 Q1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분주 회로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반띵되는 대신 주기는 2배가 되죠. 주파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이니까. 그래서 2배 길어지는 거죠. 2배 Q1은. Q2는 또 2배 더, Q1의 2배가 돼서 이런 식으로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QA를 계산하면 되죠. QA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Q1 바와 Q2 바를 서로 더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Q1 바가 요거고 Q2 바는 표시 안 돼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Q2 바는 0의 반대는 1이니까 1 더하기 1은 1 되다가 여기서 0이 됐네요. 얘는 QB는 여기서 0이 되고 요것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Q1 반은 여기 0이고 또 Q2 반은 이거의 반대니까 0 더하기 0은 0. 그렇기 때문에 1의 신호를 계속 주다가 여기서 0의 신호를 꺾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세 번째 클럭의 타이밍에서 0이 됐고 QB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클럭의 타이밍에서 0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A와 QB의 출력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보는 게 바로 분주 회로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위치 회로, 풀업 스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왜냐면은 이 스위치가 좀 설명을 한번 해주려고 해요. 이것은 풀업 스위치라고 합니다. 풀업 저항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스위치 밑에 항상 저항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게 왜 있는지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왔는데요. 전 대학교 1학년 때 사실 부끄럽지만 이걸 보면서 이거 왜 있는 거 없으면 그냥 스위치 누르면 딱 동작하는 거고 떼면 동작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뗐을 경우를 한번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위치가 저항이 없을 경우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풀업 저항이 없으면은 인풋에 0도 아닌 1도 아닌 플로팅 상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마치 0이 입력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는 상태는 0도 아니고 1도 아닌 애매한 상태, 그걸 영어로 플로팅 둥둥 떠 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플로팅 상태가 되는데 이 플로팅 상태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냥 떼는 거 그냥 플로팅 상태하고 누르면 어차피 그라운드 가니까 이거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플로팅 상태가 되면은 이 작은 노이즈,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다 있는 것은 뭐 주변에 뭐 미세먼지도 있고 뭐 외부 어떤 그런 다양한 환경들에 따라서 작은 노이즈 값에도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상으로 옳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풀업 저항을 다는데요. 이 풀업 저항을 달면 어떻게 되냐면, 풀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풀다운도 나오는데 외울 때, 여기 5V, 볼트에 가까이 있으면 풀업이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뭔가 밑에잖아. 다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풀 그라운드 쪽에 저항이 있으면 풀 다운 저항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일단 풀업 저항부터 설명을 할게요. 풀업 저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풀업 저항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눌렀을 때, 스위치 온을 했을 때, 지금 5V가 여기서 지금 그라운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5V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여기 그라운드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면 그라운드가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누르면 0이 되죠. 다시 온이면 0을 전달한다. 하지만 이게 스위치를 떼면 어떻게 돼요? 여기 5V가 여기 지금 인풋 단자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오프하면은 1이 전달된다. 약간 좀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풀업 같은 경우는 누르면 0, 떼면 1, 약간 이렇게 되고, 풀다운 저항 같은 경우 볼까요? 풀다운 저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떼져 있는 상태, 오프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오프 상태에서는 그라운드가 그대로 전달되죠. 오프 상태에서는 0, 그 다음에 온에서는 1, 서로 반대 관계죠. 풀업과 풀다운 반대입니다. 풀다운 같은 경우는 떼면 0, 그 다음에 누르면 1. 그렇기 때문에 풀업과 풀다운 서로 반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풀업과 풀다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치 외로 다시 계속 보게 되면은